유튜브 앱을 켰는데 정신 차려보니 1시간이 지나 있던 적 있으시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쇼츠에 먹히지 않고 쇼츠를 먹어치우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정한 리듬으로 엄지손가락을 위로 튕겨 올립니다. 15초 혹은 60초마다 바뀌는 화려한 영상들. 사람들은 이것을 휴식이라 부르며 침대에 눕지만 정작 그들의 뇌는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자극의 파도에 휩쓸려 다닙니다. 분명 잠깐만 보려고 했던 영상이 어느새 1시간을 훌쩍 넘기고 마침내 화면을 껐을 때 찾아오는 것은 개운함이 아니라 형용할 수 없는 허탈함과 뇌가 뻣뻣하게 굳은 듯한 피로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의지력의 부족이라 자책하곤 하죠.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의 시선으로 들여다본 진실은 훨씬 더 서늘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나태함이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인류가 수만 년간 정교하게 다듬어온 탐색의 본능이 현대의 알고리즘이라는 거대한 덫에 걸려 작동불능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우리들이 쇼츠의 바다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자신의 뇌의 주도권을 되찾아줄 수 있는지 그 근원적인 해결책을 분석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쇼츠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골라보는 콘텐츠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사용자가 피드를 넘기는 행위는 주체적인 선택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던져주는 미끼에 대한 수동적 반응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발견할 때마다 도파민을 분비하며 쾌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쇼츠는 이 보상의 과정을 기형적으로 단축시켜버렸습니다. 노력이나 인내 없이도 엄지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즉각적인 쾌락이 주어지는 환경. 이 과정에서 뇌의 사령탑인 전전두엽은 서서히 기능을 멈춥니다. 복잡한 사고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엔진이 꺼지고 오직 자극에만 반응하는 반사적인 뇌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쇼츠를 시청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리즘이라는 유령선에 올라탄 채 목적지 없이 표류하며 뇌의 에너지를 약탈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 쇼츠 시청은 유독 그만두기가 힘들까요?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가변적 보상의 함정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본래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그 과정의 고통을 견뎌낸 뒤 얻는 성취감에서 가장 건강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하지만 쇼츠 피드는 목적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시청자는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화면을 넘깁니다. 2021년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무작위로 주어지는 짧은 자극에 노출된 뇌는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 중독되는 도박사의 뇌와 흡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능이 높은 이들의 뇌는 이 현상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슈퍼카 엔진을 가진 뇌는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지만 쇼츠와 같은 파편화된 정보가 쏟아질 때 엔진은 극심한 노이즈를 일으키며 과열됩니다. 뇌는 이 노이즈를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모두 소진해버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는 인지적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자신의 주의력을 이토록 값싸게 넘기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우리들이 플랫폼과 맺은 은밀한 주의력의 계약서가 존재합니다. 과거의 인류에게 지식과 정보는 목숨을 걸고 찾아내야 하는 보물과 같았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찰하고 기다리고 사색하는 시간을 대가로 지불해야 했죠. 이것은 인간의 호기심과 시간 사이의 정당한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알고리즘은 이 계약 조항을 교묘하게 수정했습니다.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다. 우리가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을 끊임없이 가져다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이 편리함에 매료되어 자신의 주체적 탐색권을 반납해버렸습니다. 쇼츠 피드를 넘기는 행위는 수만 년 전 인류가 등 뒤의 적을 경계하던 생존 본능의 변질된 형태입니다. 눈앞의 자극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 원시적인 본능이 현대의 기술과 만나며 자신의 뇌를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정보를 찾는 주체가 아니라 정보라는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는 무력한 관찰자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알고리즘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수동적 시청과 능동적 검색 사이에는 뇌의 활성화 정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작정 피드를 넘길 때 뇌는 수면 상태와 비슷한 낮은 주파수를 보이지만 특정 단어를 입력하고 정보를 찾는 순간 뇌의 전두엽은 다시 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검색은 단순히 정보를 찾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에게 나는 지금 이 정보가 필요하고 그 외의 자극은 거부하겠다는 명령을 내리는 주권의 회복입니다. 스스로 목적지를 정하고 항해를 시작하는 순간 알고리즘이라는 유령선은 힘을 잃고 시청자는 비로소 자신의 뇌를 통제하는 선장의 지위를 되찾게 됩니다. 쇼츠가 해로운 이유는 영상의 길이가 짧아서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왜 이것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사라진 자리에는 중독이 들어차고 중독이 들어찬 뇌에는 더 이상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머물 공간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알고리즘의 파도 속에서 자신의 고귀한 엔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목적 없는 접속을 금지해야 합니다. 앱을 켜기 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궁금한 게 뭐지? 명확한 검색어나 목적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접속은 이미 알고리즘에게 자신의 뇌를 상납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둘째, 검색어 기반의 시청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추천 피드를 따라가는 대신 본인이 관심 있는 키워드를 직접 입력하여 시청하십시오. 이것은 뇌에게 내가 필요한 것만 수용하겠다는 필터를 장착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필터 하나가 도파민의 폭주를 막는 강력한 제동장치가 됩니다. 셋째, 시청의 마침표를 스스로 찍으십시오. 알고리즘은 결코 마침표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끝없는 스크롤 뒤에는 항상 다음 영상이 대기하고 있죠. 원하는 정보를 3개에서 5개 정도 습득했다면 뇌가 다시 수동적 모드로 전환되기 전에 즉시 앱을 종료하십시오. 이것은 신경계의 자율성을 확인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알고리즘이 주는 대로 먹는 것은 사육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사냥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뇌는 사육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지의 영토를 탐험하고 사냥하기 위해 진화해 왔습니다. 쇼츠의 늪에 빠져 시간을 허비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잠시 주도권을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주도권을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15초짜리 농담에 소모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정교한 제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기 전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목적지를 물으십시오. 그 짧은 질문 하나가 전두엽을 깨우고 시청자를 알고리즘의 노예가 아닌 지식의 항해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검색 기반 시청이 반복되면 알고리즘조차 사용자를 가십 소비객이 아닌 특정 분야의 탐구자로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기술은 당신을 가두는 창살이 아니라 당신의 확장을 돕는 날개가 될 것입니다. 쇼츠에 먹히지 않고 쇼츠를 먹어치워서 여러분의 뇌가 다시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고요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